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가 KF-21은 아랍에미리트 UAE 항공이 아니었다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난주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랍의 유수한 매체들이 UAE가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여 KF-21 개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MOU를 체결해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방위사업청이 UAE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에 UAE가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의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인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거대한 방산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블록2 버전을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UAE가 끼어들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려 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눈뜨고 당했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청이 UAE의 참여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어 KF-21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해당 기회를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정보 흘리기라면서 전투기 분야에서도 폴란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도 의심했습니다. 디펜스24는 UAE는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획득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FA50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배치해 신설 예정이고 현역 주력 전투기 F-16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48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F-35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미국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페라리는 주말에는 타는 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F-35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KF-21이 여기서 그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F-35에 비해 획득 비용, 운용비, 개량 작업 비용 등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금 비용 부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블록2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 블록1은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0발을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고 2029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2의 하드웨어는 블록1과 거의 동일하지만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공 작전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그저 운영비가 저렴하고 F-35의 대안책으로만 KF-21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원대한 계획도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카이와 폴란드가 함께 나서서 폴란드에 인접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나토 한국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T-50, FA-50 그리고 KF-21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게 현장에서 무엇보다 6세대 전투기로 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4.5세대로 알려진 KF-21이 스텔스기로 변하는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게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지는 않습니다. KF-21은 블록3 단계에 도달해서도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로 가면 완전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적외선 대역에서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특허를 낸 것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에 들어가는 메타물질은 이전의 스텔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메타물질은 해리포터의 마법 망토를 구현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망토 메타물질이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투기에 입혀 마법 망토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적의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전투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물질을 스텔스 적용하면 레이더가 쏜 전파가 전투기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재 F-20이나 F-35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 버려 전파는 물론이고 소리나 빛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로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게다가 KF-21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 등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브콜을 보내오는 국가들 입장에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당장 효율적인 4.5세대를 사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아스트로 아와니는 FA-50의 도입은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진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아시아 11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의 FA-50 블록 20을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구입으로 KF-21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앞으로 KF-21이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며, 확장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KF-21이 실전 배치될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라면서 잘 팔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차원에서 국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큰 포부와 꿈을 갖고 세일즈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량한 5세대, 6세대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4세대 기종이 단종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4.5세대의 전투기로서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되면 또 다시 수요가 줄고 군비 축소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 인프라를 갖추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5세대, 6세대 최신형 전투기를 사고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해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양산형 기체를 얼마 전 공개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시제기 6대를 제작했으며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거쳐 대량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20대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이며 수출이 가능한 비행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의 군사 전문 기자 한 명이 한국에 방문해 KF-21 전투기 시험 비행을 관전하고 이 기사에 자신의 경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어 날개를 지면과 거의 수직으로 세운 뒤 기지로 복귀한 것이 놀랍다며, 미국산 전투기인 F4 팬텀도 놀라웠지만 새롭게 그 자리를 이어받을 KF-21 전투기는 디지털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주었다고 찬사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놀라운 점은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순식간에 수출 규모와 군사력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 1호기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처음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0소티 이상의 비행을 끝마쳤으며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유럽 항공방산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내 언론이 처음으로 취재한 한국형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KF-21 양산 1호기는 조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동체와 주익 결합을 성공했습니다. 최첨단 국산 전투기 생산에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해 KF-21 동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팬텀, F5 제공호를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바짝 다가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2026년 9월 우리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올해까지 계획한 시험 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을 양산 1호기로 화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할 수 없기에 양산 1호기 동체를 작업대에 세워 거치해 일을 했다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자리 잡은 시제기 2대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시험 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라며 시험 비행 기체에서 조금의 오류라도 발견되면 극도로 예민하게 전투기 기체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 CNN의 극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에서도 지적했듯 유럽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가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유럽 방산 시장을 잡아먹을 한국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메타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면에 우위에 있다며 KF-21 전투기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까지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하여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방산무기의 납품과 생산력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무기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은 유럽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는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항공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의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합작인 GCAP는 5세대 전투기급으로 성능이 추락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CAS 역시 삐그덕거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적용할 KF-21에 각국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배제하자며 견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산 무기 도입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이나 영국은 특히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 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이 항공 엔진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를 사용하여 한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중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을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의 추중비는 대략 1.2 정도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실험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이 확실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FA-50 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KF-21 전투기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국들도 많아지는데 과연 4.5세대 KF-21 전투기가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판매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T-50 혹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 전투기는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운이 감돌자 각국은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진행했고 거대한 물량 세례에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많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외 국가 중 미국 무기에 비교될 만한 성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을 차선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여 실전 배치하고 최소한 시제기를 띄우며 성능 검증을 한 나라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비 축소 이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급급했습니다. 스웨덴 전투기는 가성비 면에서 난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에게도 전투기는 있었지만 성능 대비 충격적인 수준의 금액을 자랑해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프랑스 라팔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가격도 비싼 데다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능마저 KF-21 전투기가 뛰어남에도 불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이 더욱 한국산 전투기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경쟁기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는 유지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 역시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강대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생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국산화된 무기 없이 외국산 무기만을 의존하여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유지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KF-21 엔진 국산화 의지를 표명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다소 비협조적인 상황인데요. 한국이 KF-21 엔진 개발을 천명하자 미국이 점차 전투기 분야에서 관계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가 약 50년에 이르는데 마음만 너무 앞선다는 언급입니다. 사실 미국 외에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성과가 눈부시기는 하지만 엔진 자체 생산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업체가 쌓아온 조립 생산 경험은 우리 자체 엔진 기술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 년간 1만 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 T-50 고등운영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엔진 코어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특히 초고내열 및 정밀 주조 소재 부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30여 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해 독자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놓은 KF-21 전투기 엔진 체계 국제 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난 공기를 원통 안에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크루징 기체에 적합하죠. 약 12개국에서 한정된 사업을 수행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제작이 어려운 공정임은 사실이지만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국산화를 이루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산화 기술이 있음에도 여태껏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으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 때문입니다. 오로지 전투기만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 그에 소요된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엔진 국산화 시도로 인해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익성을 내줘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씩 소요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시되는 난이도 높은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미래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전투함 방어를 위한 쉴드 시스템 도입에서 미국 레이시온사의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질 수준의 도입비와 유지비를 요구했던 레이시온의 태도는 KF-21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당국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미국은 우리에게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내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수요량의 미국조차도 그 생산 물량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 최근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미 정부가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기업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더를 제작하는 네이션 테크놀로지가 과거 미국 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발표한 군사무기 칼럼에 따르면 초기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필요했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시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더 판매에 유력한 기회를 유실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미국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까지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레이시온이 구상했던 것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한 레이더 판매가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최대 생산량을 300대 이상으로 계산하여 상정했을 때 레이더를 납품하는 사업만 성공한다면 레이시온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향후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 레이더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납품할 계획까지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레이시오는 다른 방식의 계약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후 레이시오는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계약 내용을 바꾼 것인데요. 한국과 불평등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한국이 레이더를 뜯어보지 못하게끔 금지 조약을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약속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 없이 KF-21 전투기의 레이더 부품을 납부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시온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기 위해 첨단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해외 수출을 통한 엔진 판매국으로까지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모든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이스라엘 기업과 함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의 기초적 관계만 마련했을 뿐 A사 레이더에 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핵심 기술을 모두 개발해 낼 것이라고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방산 기업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꼼수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체 제작 레이더를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모두 개발하는 데 성공하자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오는 물론이고 또 하나의 거대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KF-21 전투기에 납품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항전장비였는데요. FA-50경 전투기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산 록히드 마틴의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현재 트렌드인 한국산 무기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반사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KF-21 전투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이미 88%가량의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 관계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품 회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모두 집대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국방방위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 대학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KF-21 보람회의 실물 모형이 공개될 때까지 형상 변경만 9차례 진행되어 상세 설계 도면만 12,000장에 이르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적용된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개발한 여러가지 신기술들, 인공지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습득한 뒤 항공기체의 에러 사항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미리 분산시키는 디지털 트윈 설계 방식과 20만 개가 넘는 전자 장비 부품들을 대량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분산 소결 방식의 국산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시제 5호기 제작부터 적용시켜 나가고 있으며 록히드 마틴이 한국을 시찰할 때 극찬했던 수치인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형태의 한국형 조립 시스템인 파스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F-15 전투기에 이어 F-35 전투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던 대한민국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조종석에서 단숨에 벗어나고 21세기 첫 비행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전 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으니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의 실전 조립 중에는 문제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해주던 최대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들의 우량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들은 KF-21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산 최신형 전투기의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해외 방산 언론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대한 강점을 알아보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는 T-50 개발에서 FA-50으로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줄 자세 제어 장치 개발 경험과 중국산 전투기처럼 위험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터보팬 엔진을 도입한 뒤 마지막으로 적항공군과 현대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한국형 레이더의 자체 개발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극비리로 돌아가는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반대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국내 몇몇 기자와 정치인들은 왜 성공하지도 못할 국산 전투기를 제작하냐며 애당초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다면 개발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과거에는 심지어 정비장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가 없다면 국제 외교에서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힘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최첨단 무장체계까지 마음껏 탑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하는 전투기 비용은 도입비뿐 아니라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엄청났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으며 미국산 전투기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접목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 싱크탱크 연구소가 아닌 해외 민영 외신들도 우리의 국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계 외신들은 군사 무기 싱크탱크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이어받아 KF-21의 유일한 실질적 상대는 미국산 F-35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CNN은 한국이 KF-21을 개발 완료하고 실용화시키는 순간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빠르게 합류한다는 보도를 실었는데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보안이 독점하던 선진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조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 공군을 무장하기 위하여 성능 개량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4대 핵심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 개발로 이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개발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핵심 기술 이전 거부나 레이시온사의 장거리 함대 공비사의 갑질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온전한 자주국방에 이르고 해외 기업의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 여부만 따지다 보면 자력 기술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경이로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기술적 우수함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리의 독립적인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의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 기술연구진에게 국민들의 성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